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네. 네, 너무 가식적이네요. 네. 네. 두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십시오, 네. 다들. 오늘은 책걸상 2024년 결산 올해의 책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혼비님이 두 권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YG님이랑 JYP가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YG가 근데 우리가 방송 안 한 것 중에서 뭔가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좀 가져왔죠? 아니요, 없는데요. 방송한 것 중에 가져온 겁니까? 네, 저 방송한 것 중에. 아, 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특히 제 기준에서는 올해 재미있는 장르 소설이 진짜 없었어요. 장르 소설. 네, 그래서 네. 저는 두 권,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한 권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비님이랑 방송하면서 몇 차례 혼비님한테 권했던 피에르 르메트르의 대단한 세상. 네. 대단한 세상. 그게 그냥 올해 읽은 소설들을 쭉 한번 훑어봤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좋게 읽었던 네. 한국 소설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이건 연말에 다시 한번 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대단한 세상으로 피에르 르메트르에 대한 팬심을 다시 한번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431도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는데 네. 431은 왠지 JYP가 뽑을 것 같아서. 뽑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네, 미, 뽑을 것 미리 같아서. 얘기할게요. JYP의 올해의 책은 431입니다. 네. 제가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그냥 저한테 가장 제 머릿속에 남은 외국 소설 두 권을 딱 꼽자면 한 권은 431이고 다른 한 권은 피에르 르메트르의 대단한 세상인데 대단한 세상은 그냥 문학성만 놓고 그 소설을 들여다보시는 분들 눈높이에는 좀 약간 범작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소설이 다룰 때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30년 정도를 또 소설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피에르 르메트르가 진행하면서 1948년도를 무대로 내놓은 첫 소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프랑스 파리, 그리고 레바논의 베이루트, 그리고 베트남의 사이공, 지금은 호찌민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사이공을 무대로 해가지고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네. 그 네 남매가 네. 서로 흩어져요. 각자의 이유로. 네. 한 명은 기자가 되고 싶어서 프랑스 파리로, 그리고 한 명은 좀 자기들이 베이루트에서 친 사고로부터 좀 벗어나고 네. 싶어서 프랑스 파리로. 거기는 부부인데, 네. 큰형의 부부인데, 그리고 하나는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애인이 사이공으로 갔는데 소식이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인을 찾아서 네. 프랑스 파리로, 아니 네. 사이공으로, 네. 그리고 이제 베이루트에 남아 있는 이제 사람은 이제 오빠들의 소식에 막 궁금해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또 프랑스 파리로 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세 도시를 무대로 해서, 그리고 또 집 떠난 사남매를 전전긍긍하는 이제 부모의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래서 194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을 무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의 혼란상, 빈부격차, 그 다음에 엘로우 저널리즘, 네. 그 다음에 제국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동시에 소설적 서사로 엮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그 개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우스꽝스러움과
모순이 이렇게 쫙 까발려지는.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이게 대단한 세상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니면 시리즈 시리즈 전체를 전부 얘기하는- 다. 아, 시리즈 전부 다. 그런데 예, 그러면 그 중에 대단한 세상이 원픽인 이유는 대단한 무엇이- 세상은 이제 새로운 또 30년을 시작하는 흔히 아. 황금 30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황금기 30년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황금기 30년에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작가 입장에서는 네. 다 이게 사실은 식민 지배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야. 네. 전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 거야라는 것들을 일단 밑밥을 깐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그 대단한 세상을 우리가 2편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랑 너무 겹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 그 그 책이잖아요. 혼비님 대단한 세상 궁금하시면 대단한 세상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를 추가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대단한 세상 이 피에르 르메트르는 혼비님하고 같이 방송해도 되게 재밌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지금 프랑스에서는 2권이 나왔거든요. 두 네. 번째 이야기가. 네. 근데 그 주인공들이 일부가 겹치고요. 네. 그때는 1950년대 여성 네. 저널리스트가 주인공인 네. 이야기가 또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밌겠네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꼭 좀 한번 좀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 피에르 리모트르의 대단한 피에르 세상. 르메트르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싶진 않지만 혼비님이 하나도 안 봤다 그러니까요. 네. 혼비님 하나도 안 봤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르부아르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앞에 쓴 네. 장르 소설들도 네. 됐다 재밌어요. 실업자 같은 네. 거 정말 좋은 소설이고 그 피 많이 나는 것들도 있고 뭐 하여튼 두루두루 훌륭한 작가 맞습니다. 근데 두 분 그거 아세요? 그 마이클 코넬리랑 르메트르랑 한 권도 제가 안 읽었다고 한 이래. 코넬리 얘기나 르메트르 얘기만 나오면 두 분이 엄청 영업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좀 읽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서. 지난 방송에서 코넬리 얘기를 또 길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알겠어요. 정말 그래요. 네. 와닿네요. 대단한 세상. 네, 올해 빼놓을 네. 수 없는 책이었던 거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YG 또 다른 훌륭한 책은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2권 중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간은 아니지만은 되게 오래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책은 엘버트 허시먼 평전이에요. 아, 맞아요. 사실 엘버트 저도 허시먼 고민했어요. 평전은 그거.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책인데 네. 그건 9관이라서 네. 사실 올해의 책으로 그 책을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올해 그 벽돌책 함께 읽기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9관이 아닌 책들 중에서 메리앤 메리랑 마오주의가 약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해가지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리앤 메리는 제가 유혹하는 YG로 한 해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오주의는 제가 따로 방송을 안 했죠. 언급만 잠깐 하고 잠깐만 말했죠. 언급만 잠깐 네. 하고. 그러니까 이 마오주의는 줄리아 로벨이라고 하는 제 또래, 그러니까 1976년생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가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그 마오쩌둥의 사상, 마오주의가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두 가지 개인적인 의미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그 제가 철들고 나서 거의 처음 읽었던 사회학 서적 중에 하나가 에드거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치? 별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드거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은 1930년대에 국민당 군에 쫓겨가지고 네. 애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끝내고 털을 잡은 다음에 쭈구리로 있을 때 에드거 스노우라고 하는 20대 기자가 거기에 잠입을 해가지고 네. 잠입 롭보를 맞아요.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에드거 스노우도 유명해지고, 네. 그다음에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활약상과 네. 잠재력도 되게 유명해진 책인데, 네. 이 근데 YS님 진짜 놀랍네요. 그것까지 읽고 지금 그 중국의 이런 역사까지 이렇게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또 새삼 놀란 게
그 중국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책은 사실 저는 제가 홍콩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중국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지 그냥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중에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청산유수로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봐서 아니 왜 그래서 너무 그래. 놀라워. 아니 그런데 네. 그 줄리아 로벨의 마오주의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중국의 붉은 별의 신화를 해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붉은 별을 안 읽으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붉은 별을 안 읽으신 분들도 네. 중국의 붉은 별이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셔널했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일단은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이 책이 20세기 저널리즘의 약간 걸작처럼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진짜 그랬나? 네. 그러면서 약간 에드거 스노우는 왜 애난까지 가서 취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취재하는 과정은 사실은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기획했던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의 붉은 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오쩌둥의 신화 자체가 약간 만들어진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쫙 이렇게 풀어서 저처럼 중국의 붉은 별을 한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깨는 경험을 일단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깨는 경험하면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점 이제 현대로 가까우면서 장소를 계속 옮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로웠던 게 처음에 저는 이 마오주의라는 책을 다른 어떤 분이 같이 벽돌책 함께 읽기 하는 분 추천하지 않았으면은 네. 이거 옛날 얘기인데 네. 내가 지금 읽을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무슨 마오주의야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까지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페루. 캄보디아 네네. 그다음에 페루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미국, 프랑스, 독일, 네. 이탈리아. 우와. 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68 운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8 운동에서 그 마오쩌둥의 마오주의가 미친 영향. 그건 4.321하고도 통해요. 와. 4.321에 네. 4.321에서 그 작중 화자가 네.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운동 분파들이 다 마오주의 분파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미셸 푸코, 네. 사르트르, 너무 미셸 푸코, 사르트르,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다음 페루, 그 다음에 인도, 인도에서 아룬다티 로이,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네루. 근데 지금 네루의 집권 정당이 마오주의 정당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줄리아 로벨은 마오주의는 사라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숨쉬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체성 운동가들, 그리고 좌우의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마오주의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먹으면서 세상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바꿔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책이라서 저는 이거 오랜만에 디테일이 강한 역절을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같이 금음에서 읽으셨던 거죠? 금에서 11월 읽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들 다 끝까지 따라오셨어요? 끝까지 엄청 잘 따라왔고, 네. 그다음에 좋아하셨어요? 다들 좋아했고 아, 그래요? 즐거워했고 그랬습니다. 네. 금음도 내년에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은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장강명 작가와 저 김세섬 대표. 대표도 책걸상 시즌 7 펀딩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덕담 건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댓글 다셨더라고요. 모르셨나 봐요. 제 SNS 글 보고서 지금 펀딩 진행 중이라는 거 아셨나 봐요. 좀 홍보가 좀 약했나 저희가?
저희가 이제 펀딩 실패 이제 이유를 지금 우리가 뭐 늘 홍보가 약했죠. 네. 네. 그 제가 이제 저는 올해 방송 한 책 뭐 안 한 책 두루두루 하여튼 읽은 책들 목록을 쭉 보면서 아 올해는 나는 이제 독서력 독서 이 뭔가 커리어에서 망한 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요?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요. 올해 100몇십 권을 읽었는데 뭐 읽다가 때려치운 것까지 따지면은 더 많은데 근데 사실 올해 책들이 약간 좀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야 이건 진짜 나는 올해는 뭐 평소에도 그런 일을 잘 하진 않지만 올해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 10권 뽑기 이런 걸 못 하겠어. 10개나 뽑을 게 근데 없어. 그 올해의 기준이 올해 출간된 책 대체로 기준인 그러니까 거죠? 작년 아니, 연말부터 아니, 올해 아니, 또 저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올해 읽은 책. 그랬을 올해 때 제가 읽은 책들에서는 완전 흉작이고. 아니 올해 르메트르 책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요. 르메트르도 읽고 431도 있고 뭐 네. 재밌는 책들도 있고 무슨 엘버트 허시만도 읽고 했지만 그냥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내가 이걸 읽었지, 내가 올해는 이걸 읽고 감동했지, 이걸 읽고 하나 배웠지, 이걸 읽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라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책이 별로 없다. 별로 없는 한 해였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게 굳이 뭐 탓을 하자면 YG가 예년보다 나한테 좋은 책을 별로 추천을 안 한 게 아닐까. 아니 근데 벽돌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벽돌책의 마음을 추천- 뺏겨서 벽돌책 좀 그만 좀 내년에도 하실 집착하고. 거예요? 아니 근데 계속 하는 건 또 하는 거니까. 네. 예. 벽돌책 말고 뭐 이렇게 좀 뭐 있어 좀 얇은 것도 도마책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해봐봐. 이게 진짜 둘의 어떤 관계에서 YG가 벽돌책으로 눈을 돌리는 바람에 JYP한테 추천할 책이 확 줄어들었고 아니 그리고 그래서 JYP가 흉작인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 요즘 그리고 이제 JYP가 약간 책 읽는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도 어떤 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JYP가 나 이제 그런 책 좀 읽기 싫다고 이제 무슨 책이요? 다 뻔할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안 뻔하거든요. 읽으면은 물론 아는 내용도 있지만은.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샀어. 볼게. 제목 뭔데요? 집단 착각이라고. 집단 착각. 네네. 그 말해도 되는 거야? 그거 방송할지도 모르잖아. 아니 근데 뭐 어때요? 예. 그래 뭐. 네. 제가 사긴 샀어요. 또. 네. 책은 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읽는 것보다 사는 네, 것이 네, 네.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400쪽에서 제한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한 500 정도 안쪽으로 좀 좋은 책들을 골라서 좀 알려주세요. 자꾸 막 1200쪽, 막 800쪽, 900쪽 이런 거 좀 읽으라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올해 저는 그래서 아직도 못 읽은 책 중에 그레이트 서클이 설정이랑 여러 가지 재밌어서 어떻게든 봐보려고 하는데 그 2권짜리라서 합치면 한 1000페이지, 한 900쪽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도 한 300쪽에서 멈춰 있는데 딴 책들 보느라고 그게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데 혹시 좀 먼저 읽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을 포기하지 왜 그걸 먼저 왜 읽어보려고 읽고 그래요?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뒤로 가면 재밌어질 거라는 느낌은 있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뭔가 다른 읽을 것들이 생기고 막 너무 잘 넘어가는 책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못 보고 있고요. 저 근데 집단 착각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이 집단 착각이 이제 YG가 고른 이유가, 그러니까 추천한 이유가 이제 좋아서예요, 아니면 약간 좀 논쟁적이어서예요? 저는 지금 거의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그 책의 논지에 동의를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에서 내가 먼저 한 얘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아니 나는 한국어로 써가지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올해 심지어 책으로 소개하는 연구도 똑같아요. 그래요? 소개하는 연구랑 메시지도 다 똑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내 걸 그러면 그 JYP가 쓴 나의 영어 해방 일지를 나의 영어 보고 해방일지 보고 네. 수질 위생을 영어로 바꿔보려니까. 그러니까 디벨이나 뭐 이런 걸로 디벨과 챗GPT 이용해서 그 챕터만 번역해서 저자한테 보내줄까? 내가 이거 이미 내가 이미 먼저 썼다. 네가 너랑 똑같은 이야기.
표절이라고 소송 걸어보죠. 표절은 아니겠죠. 표절은 아닌데 그런 식이면 올해의 책은 K를 팝니다를 좀 아 자기 책을 꼽는다고? 뽑고 싶은 마음이 들 네. 정도로 네. 아 그런 마음이 들 들 정도로도 이상해 이미. 이상해 이미.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JYP니까 괜찮아. 아니 농담이에요. JYP 놀이터인데 아무튼 뭐. 그쵸. 올해는 게르 파미다가 최고였지. 진짜 저를 감동시킨 책은 431 말고는 없었다. 없는 없었다. 것 같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 세상을 떠난 우리 폴 오스터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연말에 와서 세상. 네. 네. 2024년은 폴 오스터가 타계한 해로 네 맞아요. 네. 기억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2034년의 어느 날쯤에 폴 오스터가 간지 벌써 10년이 됐구나 이런 또 생각을 떠올릴 정도로 애정하는 작가의 그러면 JYP는 포로스터 책 중에 안 읽은 책 한 권도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에세이 아. 중에는 네. 안 읽은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에세이는요 약간 그 소설 쓸 때보다 약간 허세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현학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고 그래가지고 에세이는 좀 못 읽은 게 있어요. 431 사실 저도 올해의 책이죠.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왜 방송했던 것 중에 올해의 책을 뽑아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찾은 거고. 아니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음. 방송했던 책 중에 엘버트 호시먼이랑 431이 이제 소설 분야와 그러니까 문학 분야와 비문학 분야에서 다 좋았어요. 네. 오펜하이머는 올해가 아닌 거죠. 벌써 작년이죠. 작년 8월에 벽돌책 한 개 읽기 했던 책이니까. 그래요. 뭐 올해 책으로 YG가 또 특별히 지금 언급하고 싶은 책은 이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엘버트 허시먼을 혼비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엘버트 허시먼이 왜 좋았냐면 그냥 내용도 좋았는데 그 딱 어떤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2월 달에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뭔가 그 올해 이제 저를 주위를 둘러싼 언스테이블한 상황이 이제 1년 내내 계속됐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이 없으면 점심을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도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저 혼자만 있어요. 네. 저 혼자만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혼자 있는 딱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네. 엘버트 허시먼 책을 이렇게 독서대에 펼쳐놓고서 한 장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엘버트 허시먼이 제일 힘들 때야. 그래서 딱 제가 그날을 읽을 때 엘버트 허시먼이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네. 뭔가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네.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엘버트 허시먼이 뭐 그냥 계속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미로 넘어가게 되는 네. 이제 그 챕터를 제가 읽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고생하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학자로서의 경력을 쌓나 싶었는데 뭐 그 원서 넣는 데마다 잘 안 되고 장학금도 다 끊기고 프로젝트도 다 끊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쨌든 가족은 생겼고 아이도 낳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막 그런 장면을 읽고 있는데 이게 저는 당시에 엘버트 허시먼과 비교도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뭔가 감정이입이 딱 나도 되더라고요.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올해의 나의 책 읽는 한 장면을 꼽자면은 그때 저는 그 엘버트 허시먼 벽돌책을 그 아무도 없는 점심 때 읽는 그 장면. 저도 그거 얘기하니까 저 브래디 미카코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가 저도 방금 YG님의 굉장히 힘든 시기와 그 엘버트 허시먼이 어떻게 그걸 같이 버텼나 엘버트 허시먼 책과 약간 저도 제가 올해 책 읽는 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가 5월에 수술 받고 제일 힘들었던 날이 있어요. 수술 받고 다음 날 너무 아팠고
너무 아팠고 그때 이제 막 혈압이랑 체중 체크를 했는데 제가 수술 전날, 수술 당일날 이제 이틀 거의 금식을 했는데 체중이 6.4kg가 늘어 있는 거예요. 입원할 때에 비해. 그러니까 붓기가 엄청나고 그래서 거의 약간 만신창이가 된 살면서 이렇게까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도 처음이고 약간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아프면 그랬는데 또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아프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재수술을 하면 지금 한 번 수술 받은 것도 지금 몸에 이렇게 6.4kg의 붓기와 이 고통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한 번의 수술도 그랬는데 재수술을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재수술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거의 이틀 동안 울었거든요. 아파서도 울고 막막해서도 울고. 근데 그때 했었던 게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 추천사를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천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수술을 하면 이걸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못 쓴다고 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만 추천사를 의뢰하신 걸 알고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제가 못 쓴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럼 제가 재수술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재수술 받아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이거 추천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병실에서 울면서 이 원고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제 PDF 파일로 열어서 읽는데 울다가 계속 빵빵 터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빵빵 터지는 요소들이 네, 있죠. 너무 웃기고 진짜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의 지옥, 그 몸의 지옥의 상황에서 이 책을 읽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웃기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재수술을 해서 올해가 여기서 끝이고 진짜 거의 1년을 뭐 누워만 있어야 되거나 막 그렇다고 해도 아 책이 나를 웃길 수가 있구나. 책이 있는 한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책이어서 저도 그 책이 되게 애착이 가요. 네. 그 그러니까요. 책이 꽃을 위한 미래는 미래는 없다. 없다라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나 이제 엘버트 허시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비님이랑 저랑 전혀 그쵸. 다른 케이스지만은 약간 저는 혼비님도 느꼈겠지만 뭔가 책 읽는 행위의 치유 효과 네. 그런 걸 이제 보기 드물게 좀 느껴본 셈이죠. 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효과 때문에 책을 놓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방송도 들으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2024년 책걸상 시즌 6 그죠? 네. 시즌 6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겠네요. 네, 이제 뭐 한 편, 두 편, 두 편 남았죠. 두 편 남았고 이제 한 편은 1월 달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건 시즌 6 방송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시즌 7이 될지 안 될지 두근두근. 시즌 7 우리만 모르는 거구나 아직.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있고. 네. 혹시 시즌 7 나가리 돼서 1월 8일로 예정된 새로운 시즌 첫 방이 안 나가게 되면 그걸 또 결과를 안 다음에 모여서 뭐라도 한번 또 해봅시다. 그렇죠. 한번 하죠. 네. 네, 네. 뭐 그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고별 방송? 고별 방송. 네. 아니면 유튜브 뭐 만남 이런 걸 하든지. 네. 네. 아무튼 2024년 크리스마스 날 업로드하는 책걸상 80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연말 되세요.